처음에 이 노래 듣는다면 이 생각할 겁니다. 와, 이 새끼 약했네, 뭐야 이게. 하지만 이 곡을 계속 보다 보면 와, 천재노창 니값하네, 진짜 천재구나,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 행은 하나의 주제, 큰 주제 안에서 노창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어서 마침, 다음 글 등의 단어들은 가사들의 형식적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보아 곡 제목인 행은 시의 문장 구분을 말하는 그 행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주제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을 영문타다로 치면 God, 즉 신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구약성서 중 창세기의 그 창조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곡의 주제를 제목에 깔아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연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단 한 달간의 산고에겐 목적이나 이어서 의식은 애초에 없었지. 여기서 한 달간을 말하는 것은 아마 천재노창의 인스타그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개인적으로 DM 보내 하는 글을 모르고 올려버려서 상대방도 조금 뻘쭘하고 자기 스스로도 쪽팔리고 내가 왜 그랬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폭파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고는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이 사건 이후 자신이 겪은 고통과 깨달은 진리를 상고라고 표현하며 가사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 이어서 자체로만 시작돼서 난 그곳을 떠나야 했고, 이어서 앞서 말한 이 사건이 자신에게 혼란과 혼돈으로 시작되었고 잊기 위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꽤 걸었지, 그런 발걸음이었어. 마침 다음 글. 그리고 괜한 발걸음이었어 라는 말을 토대로 혼란과 혼돈을 잊기 위해 떠난 것을 후회하는 말이 나온다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난 못 바뀌겠더라. 뒤돌아보니 외교. 이어서 몇십 걸음밖에 못 온 걸. 이연이 나옵니다. 한 달 전이 아닌 현재 나는 바뀌지 못한 걸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달라졌다고만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다시 내겐 자궁인 혼란과 이어서 혼돈의 본체 향해 걷고 있지. 다시 내게 자궁의 혼란이라는 말을 토대로 자신의 현재 나가 아닌 새로 태어나는 것을 암시하며 이것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혼돈의 본체를 향해 걷고 있다는 말로 결국 새로운 시작 또한 혼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조차도 이어서 너무 먼 길임이 분명했지만 지금 내겐 짧은 거리였어. 마침 다음 글. 보통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뀌지만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바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는 짧은 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태초 훨씬 전부터 날 이어서 살아야겠고 내 두 발이 서야 할 대지를 펼쳐 만들어 놔줬지 날. 3년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혼란은 나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그 혼란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대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체로 굳어진 그 위에 서 있어. 그래 서 있어. 이어서 이게 나의 집, 이게 나의 땅, 이게 나의 나, 이게 나. 결국 혼란으로부터 피하고자 했던 자신은 그가 만든 땅에 그 위에 집을, 그 위에 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자신은 혼란 속에 포함된 존재였던 거죠. 오라 손짓하는 듯 몇 걸음으로도 닿을 만큼 이어서 가까이에 존재해. 사연입니다. 3년에서 혼란이 뭔지 깨달음을 얻었다면 사연은 혼란을 늪으로 표현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늪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늪을 가까이 말 것과 빠진 걸 탓하 이어서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깨닫습니다. 혼란을 탓하려고 해도 그것은 항상 자신의 주변 근처에 존재하고 있기에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초에 어둠이 나였고 난 이어서 어둠뿐이었어. 그 검정뿐인 공간. 오연입니다. 3년에 이어서 깨달음 또 얻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어둠, 즉 혼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는 참 또렷했어. 이어서 세상이 균형이란 거였지. 빛의 존재를 알게 됐지.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빛의 존재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그들이 세상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늪에 빠져 존재하기도 하며 이어서 늪이 아름다움 속에 빠져있기도. 6연입니다. 자신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란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 속에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빛은 어둠 속에 있기도 하며 어둠은 빛 속에 있기도 합니다. 늪이 어둠이자 혼돈인 셈이지요. 모든 건 혼란의 바탕으로 둔 채 발을 딛고 시작했어. 이어가 계속 이어서 7년입니다. 자신이 발걸음을 떼어 시작한 이 공간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로 새겨내고 만들어내야 할 책임감이 무거워. 그렇기에 이제 안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겠지. 그리고 만물을 새로 만들겠다는 말과 함께 진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창조의 시작을 알리겠다는 말과 함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마침 다음 글.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마치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게 중력인 듯이 이어서 8년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력은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서로 미는 청력이 없고 당기는 인력만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밀어내지 않고 다 끌어당길 뿐이죠. 만물을 새로 만드는 것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감을 또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커져만 가고 있는 무질서와 어지러움을 마치 우주같이 팽창하고 있지. 그리고 무질서와 어지러움은 우주같이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력 범위에 벗어나, 즉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혼란 덩어리 속으로 내가 떨어지지 않게 나를 이어서 잡아두었던 중력은 무거운 책임감은 내가 무질서 속으로 빠지지 않게 나를 계속 잡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력은 내
제발에 그냥 놔줄까. 이어서 책임져야 했던 모든 것 마무리 지으면 나 떠오를 수 있겠지. 이어서 자기가 솟아오르고 싶을 때 능력은 내 발을 그냥 놔줄까라고 합니다. 많은 진리를 깨우친 하자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진 채 그냥 벗어나려고 하면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모든 책임감을 마무리 짓고 떠오르기로 합니다. 아마 떠오른다는 것은 자유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밝기만 한 곳을 만들기 위해 온전한 내 의지로 어둠 속으로. 마지막 구현입니다. 이미 모든 진리를 깨달은 하자는 이제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혼돈 속에 있는 그저 아름답고 따뜻하게 밝기만 한 곳, 즉 자신의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은 곧 만물을 창시할 수 있는 힘이며 이러한 진리를 모두 깨우쳤다는 것은 신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할 시간이 온다면 니네가 만들어낸 증명만을 보고 따라오기. 자신의 유토피아 세계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자신의 사람들을 천국에 초대하고 그때는 이제 겁먹지 말고 자기가 가까운 세계에 자신 있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이 유토피아를 만들었으니 두려움 없이 나의 세계로 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각자의 뾰족함을 서로. 갑자기 비트가 바뀌면서 어두워집니다. 화자는 혼란과 혼돈이라는 서로 구멍에 끼워 넣는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은 혼란과 혼돈이라는 기어가 서로 맞물려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완성품의 부품 속 안까지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오지마 달팽이관을 복합 브리지 바르도에게 주고풀 소리가 들리는 여길 견딜 수 없어. 여기서 브리치 바르도는 한국의 개고기 먹는 풍습을 야만적이라고 했던 프랑스 여배우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프랑스가 먹는 달팽이는 어떠냐, 야만적이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간을 볶아주고픈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센스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 깨우쳤다고 생각했던 하자가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그보다 5000배는 더 큰 검은 벽을 마주하면 포기가 유일한 내자. 나름 철저히 준비를 해왔지만 현실은 5000배보다 더 잔혹했으며 선택은 오직 포기뿐이라며 앞서 말한 책임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면 바로 목이 잘려 피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아. 아직 오지마. 그러면서 목이 잘려도 피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현재 겪고 있으며 아직 오지마라는 말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너는 죽음조차 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절대 아니야. 죽으면 뭐 흔하게 끝이다, 사후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서의 죽음은 심화된 어둠의 어둠 속으로 빠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이뤄낸 내가 보낸 초대장에 나를 잊어도 돼, 나를 지워도 돼. 아마도 자신이 창조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존재 및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질 때쯤 자신의 유토피아를 이뤄냈고 그 초대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끝까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보입니다. 그때면 주저앉고 내게 오겠지. 그때면 분명 나도 내게 오겠지. 날 떠났던 내가 이제 계속 자신이 만든 세계로 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날 떠났던 내가 라는 말로 8년에서 모든 걸 마무리 지으며 날 떠날 수 있겠지 했던 말을 토대로 연고의 시간을 거쳐 자신만의 세계를 이룩한 나는 이제 떠났으며 그와 동시에 1년에서의 한 달간의 상고라 표현한 고통 속에서 벗어났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괜찮아졌다, 자유로워졌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노래는 행을 영타로 치면 신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창조를 하여 하나의 신으로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는 아마 음악가라는 직업 특성상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관을 창조하는 신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혼돈, 혼란, 어둠을 표현하고 그 속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예술을 개척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을 통해 현재가 아닌 자기가 죽고 이후의 세계에서 자기의 예술이 알려지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미친놈이 병신 같은 노래가